구실이야기 216회입니다. 최근 젊은 분들 사이에서 핫한 심판례 하나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심 2023 중 9681. 전 모르는 분인데 당사자와 그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부모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가 추징됐고 불복하여 심판례에서 기각된 사례인데요. 내용은 간단히 이러합니다. 지방청은 2018년부터 2021년 귀속분까지 당사자에게는 개인 통합조사, 부모에게는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수입 누락 및 비용 처리 불인정하여 사업소득 추징, 부모 명의로 거래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당사자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추징, 부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이 심판례는 크게 소득세 추징에 대한 내용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이렇게 쟁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증여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보려고 해요. 이하에서 당사자와 부모를 청구인이라 칭하겠습니다. 논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건이다. 매번 청구인이 직접 은행 업무를 하는 것의 한계로 부모가 위탁 관리해왔다. 실질적인 증여 의도가 전혀 없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했다. 이미 본인 명의로 전액 환원되었다.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해온 세무사로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했다는 표현에 용납이 어려워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꽤 유명하다고 볼 개인을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조사에 착수할 땐 착수 전에 내부적으로 혐의가 완벽하게 포착되어서 그림이 그려진 후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혐의 금액은 몇 천만 원 수준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럼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엄연히 존재하는 세법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하려고 할 텐데 증여 의도 없었으니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도대체 팬들이나 국민을 어떻게 보고 저런 문장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놀라운데요. 상증법 제44조부터 제45조의 5는 증여의 추정과 증여의 의제 규정을 둡니다. 추정은 증여한 것 같은데 납세자 소명이 타당하면 증여가 아닌 걸로 할게 개념이고, 의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개념, 즉 반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중 오늘 사례 적용, 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 규정은 의제 규정입니다. 그냥 증여로 본다고요. 다만 제1항 단서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엔 증여가 아닌 걸로 빼줄게 라는 예외를 두는데 가장 큰 쟁점은 제1호,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 부과가 안 되려면 전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어요를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어찌 보면 자의적이고 적용하기 나름일 텐데 수십 년간 대법원 판례까지 쌓인 법이므로 나름대로 판례에 의할 때 조세 회피 목적의 여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두더라도 원래 소유자에게 줄어드는 세금이 적을 때 그러해요. 사례에서 당사자의 재산으로 당사자 명의의 주식을 취득해서 배당을 받고 이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와 당사자의 재산으로 부모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사자는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합산과세되지 않았을 때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걸로 보느냐? 이것도 애매할 수 있지만 판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꽤 큰 금액이 차이 나도 봐주네 싶을 정도로 의외로 크게 봐주는 느낌입니다. 심판례를 보면 청구인들도 역시나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 다퉜습니다. 그러나 지방청 조사국 의견과 심판례 판단 부분에 의하면 누락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답답하긴 하지만 청구인이 배당소득 합산과세 및 증여세를 회피함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는 땡땡땡원으로 확인되는 바 사소한 조세 경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결정문 표현에 의할 때 이건 실무상 꽤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구인은 금융재산관리 편의상 부모 명의로 옮겨 투자했다고 주장하여 증여 목적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금융재산 관리가 어려웠다면 증권사 PB분들에게 맡기시면 됐죠. 모르긴 몰라도 젊은 분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렇게 핫할 정도의 분이라면 소득도 꽤 높을 테고 증권사 본사에서 인지하는 꽤 큰 VIP가 될 텐데 PB분들이 자산관리 해주면 됐잖아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훌쩍 넘어서 당사자의 직업상 소득인 사업소 등과 합산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세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점을 인지했을 겁니다. 심판례 결정문에 의하면 따라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모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식을 관리했다는 판단인 거죠. 우리 증여세법의 대원칙은 증여의사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에서 증여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봐서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하지만 세법은 특별법이어서 계약 성립 여부, 증여의사와 관계없이 부의 이전만 있으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여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다는 해명은 참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증여세의 과태료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한 댓글을 보면 탈세했다, 탈세범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던데 엄밀히 말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된 것은 아니니까 탈세범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억울할 수 있어서 충분한 해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청구인들의 내재된 사실관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특별할 거 없는 충분히 발생할 만한 사실관계인데 해명이 아쉽습니다. 공개된 심판례 결정문 외에 원문이나 조사부터 불복 단계까지 깊은 사실관계를 직접 오로지 확인할 수 없어서 심판례를 벗어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데 드러난 부분만 보면 실무적으로도 단순 현금 또는 주식의 증여로 과세한 게 아니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걸어서 과세한 점도 특이하긴 합니다. 문득 내가 청구인들 편에 서서 불복을 담당했다면 다른 법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훨씬 똑똑한 큰 법인에서 담당했을 테니 내 생각은 접어두자 싶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문제는 다시 강조하면 실무적으로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단골 주제일 만큼 학문적, 법리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는 세법을 자주 다루는 분들한테나 억울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래, 그럴 수는 있지 하는 이해해 줄 법한 내용이지 대중의 영향력 있는 분의 과세 소식은 내용을 불문하고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해명 내용 역시 전문가가 보기엔 말도 안 된다 싶지만 더더욱 완강한 내용을 담아 해명했던 것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증권사 PB를 두고 거래한 게 아닌가 보네. 진짜 증권사 자문 없이 부모가 단독으로 관리한 건가 싶은 사례입니다. 8년간 여러 증권사 제휴세무법인에서 고객들, PB와 지점장님들, 본사 세무사님들 의견을 교류해본 경험으론 국세청의 과세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에는 명백히 문제될 이러한 가족의 자금을 명의를 바꿔 관리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추천하거든요. 영상을 접한 분들도 이 기회에 행여나 배당소득이 부담스러워 명의를 바꿔 관리하실 생각이었거나 현재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 자금은 본인 명의로 관리하고 이미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사에 착수되기 전에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되돌리는 과정에서 다시 발생할 증여 문제도 걱정될 텐데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하고요. 이상으로 216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